저분들이 누구실까요? 다음은 조양건 국토본 행사본부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국민의 힘을 향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줄 것인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조양건 본부장님, 앞으로의 그 다짐.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인사했던 사람은 오산에서 낙선했던 최윤희 후보였습니다. 제가 최윤희 후보였고 지금 죄송한데요. 저는 그 성남에 거주하고 3년 반 전부터 부정선거 투쟁을 민정우 의원과 같이 이끌어온 조양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정선거 투쟁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3년 반 전과 지금은 분명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년 총선 압승을 제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울분과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만 울분과 분노를 우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행동합니다. 저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천할 것입니다. 아예 마이크 없이 해봐요.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행동하고 실천할 것인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은밀을 요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한 가지는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00명의 삭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000명의 삭발식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동지들과 이미 내부 소통을 했고 그거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1000명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5000명 삭발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아직까지 비밀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은밀성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뉴스가 도배되는 것을 보시면 그건 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법률투쟁과 아스팔트 투쟁, 문화투쟁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제도권 투쟁도 이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이것의 수법은 우리가 보통 아는 수법하고도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제도 개선을 얘기합니다. 제도 개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겠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투표관리관 사인 찍는 거, 수개표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어떤 방법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지금 살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최고의 중요한 선거이고 내년 총선 앞선거와 50년 우파 집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좀 이건 비공개적인 얘기입니다만서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뉴스, 오늘 공정선거 특위 이런 거 격려해 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실현할 수 있게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분 제공해 준 첫 번째 단계로 한 달 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00명 삭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미 그거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선거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3년 반 전부터 부정선거 투쟁을 하면서 풍찬 노출을 해왔고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힘든 일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이룩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5.18이라든지 동성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이상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부정선거 규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요즘 들어와서 연설도 좀 본의 아니게 하게 됐고 글도 제법 썼습니다. 강남역에서 인도와 두 개 차선에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그렇게 집회를 몇천 명씩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마이크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국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만 나왔을 뿐입니다. 본래 나온 것은 7년 전에 나왔습니다. 탄핵 때 나왔습니다. 건방지게 얘기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시민단 시장이나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고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모든 걸 그랬고 총선은 5개월 남았지만 저는 금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봅니다. 금년 말에 이거를 이루지 못한다 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4.15 총선 때 부정선거를 알았지만 제가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당 갑구에 삽니다. 4.15 총선 때 사전선거 투표소가 우리 집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한 2시간 관찰을 했습니다. 전부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토요일날은 어르신과 청년들이 혼재돼 있었어요. 저는 물론 당일날 투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하고 비례대표 포함해서 국힘당, 그 당시 미통당이었습니다만서도 165석 얻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지만 103석을 얻는 걸 보고 제가 2, 3일간 몸져두었습니다. 몸져두었고 그 2, 3일 후부터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김진태하고 제가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그 4.15 때도 제가 춘천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김진태 의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한테 전화 걸었어요. 부정선거 나와라. 그때 내가 민경욱 의원을 모를 때예요. 그 인천의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깃발 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태극기 1위 들어서 부정선거 깃발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들더라고요.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진태 도지사죠 지금은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는 뭐 감투에는 0.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투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감투 좋아하는 인간도 치고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맡은 부분이 있고 책임감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히 능력 있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골. 그래서 민경호 의원의 진짜 아주 간곡한 반강제적으로 투쟁본부장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맡아갖고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고요. 특별한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감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성전을 지금 준비할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만희 의원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얻고 결실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이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슈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들끼리만이 떠들고 불문과 분노 토로하고 외쳐봤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한 가지는 공개했고 한 가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분명히 이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수사와 제도 개선을 안 할 수 없게끔 압박을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특히 3구 대선을 저거해서 3구 대선 때도 제가 민경호 의원하고 나하고는 솔직히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로 하는 거니까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 180번 임시사무소 중에서 36곳에 인터넷 전용만 깔린 그 임시사무소 36곳에 제가 다 집회 신고했습니다. 제가 다 집회 신고했고 그 당시 라면 주서 지켰습니다만 민경호 의원하고 나하고는 이재명이 당선될까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부정선거라니까. 그렇지만 근소하게 0.7% 이겨서 0.7% 이긴 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몇 가지 천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안철수하고 맨 마지막에 단일화를 했어요. 그게 하나의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2시간 정도 코로나 환자를 연장 투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당일 투표를 많이 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TK 쪽이나 서울의 우파 도시에서 당일 투표가 생각보다 좀 높았습니다. 높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밤낮으로 노력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원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천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못 살아. 죽어야 돼. 그렇지만 이게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있을 때 제가 성남에 삽니다. 이재명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6년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 FC를 최초로 기자회견하고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캐비넷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 성남 FC가 이슈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역 성남에서도 촛불 집회 맞대응을 몇 번 했습니다. 맞대응을 몇 번 해갖고 2배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서 얘들을 완전히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집회를 못합니다. 성남이 얼마나 좌파가 강한 곳입니까? 거기서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성남시립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준표가 진주의료원하고 비슷한 겁니다. 1년에 600억씩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거 지금 누르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는 지역 주민의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력도 떨어지고 힘든 건 있지만 지금 고지가 보입니다. 우리 2, 3개월 동안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신발끈 조여매면서 화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조영훈 본부장님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